자, 두 번째는 전통적인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통적인 애니메이션은 언제 시작이 됐나 보시면 이 필름이 발명이 됐는데, 이 필름이 발명된 이후에 이 필름으로 제작된 이 다양한 애니메이션을 시초로 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애니메이션은요, 그 캐릭터 애니메이션의 그 가능성을 인식한 애니메이터들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보시면은 뭐 이렇게 다양한 이런 그 애니메이션들, 전통적인 애니메이션이죠. 그래서 전통적인 애니메이션 제작 기법들은 그 오늘날 컴퓨터 애니메이션의 이제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됐는데요. 이 전통적인 이 기법에서 어떠한 식의 기법들이 사용이 됐는지를 우리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구분을 해보면 이 그림 애니메이션과 모델 애니메이션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렇게 종이 또는 이런 투명한 그 셀룰로이드 필름 위에 손으로 움직이는 그 그림을 그리고 연속적으로 촬영하여 제작하는 방식이 바로 그림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림 애니메이션은 어떤 그 필름 위에다가 손으로 다 옛날에는 그려서 이렇게 그 그린 것들을 촬영해서 그 연속된 형태로 그 재생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모델 애니메이션은 아까 우리 영상을 통해서 봤겠지만 종이 그리고 나무 인형 같은 것도 있고요. 나무, 그다음에 점토 등 그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해서 그 인형, 그 물체 등과 같은 모형을 제작하는 게 바로 모델 애니메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모델 애니메이션 여러분들 아까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점토를 통해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죠. 이거 하나하나 그 장면을 마치 손으로 다 만진 다음에 그거를 연속되게 그렇게 촬영해서 마치 애니메이션이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되도록 만드는데요. 근데 이렇게 사람이 말하거나 이 말하는 입의 모양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손으로 만져서 점토를 만져서 이렇게 촬영한다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1초를 찍기 위해서 뭐 수많은 적어도 뭐 몇십 개의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굉장히 고난이 돼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이 애니메이션은 좀 자세히 살펴보면 그 그림 애니메이션 중에서도 최초가 바로 그 종이 애니메이션이에요. 그 종이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 한 게 최초인데 그 19세기에 그 잔상 효과를 이용한 그런 초기 영상기의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우리 아까 역사에 이 종이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필름으로 이렇게 재생되는 것, 그리고 이제 종이에 그린 것들을 연속되게 해서 보여주는 어떤 영상기에 띄우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종이 애니메이션의 이제 초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물의 움직임을 한 장씩 그 연속적으로 그려서 연속 촬영하여 표현을 하는 형태로 사용을 합니다. 이 종이 애니메이션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요? 종이를 직접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이게 작가의 의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회화적인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회화적인 표현을 할 수 있냐 없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작가의 의도를 반영할 수 있다. 그리고 움직이는 장면을 한 장씩 연속으로 그리기 때문에 많은 인력과 작업량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움직이는 장면을 한 장 한 장 다 그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너무나도 많은 어떤 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그래서 이 종이 애니메이션은요 그 제작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편 애니메이션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를 다 일일이 다 그린다고 생각해 보시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걸 장편으로 또 만들려고 하면은 이거는 뭐랄까요, 굉장히 많은 인력, 비용이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기우뚱 기울지 않게.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고 수평이던 다리가 기우뚱 한쪽으로 기울어 버렸어. 잠깐만. 이제 됐어. 양쪽에 자, 보시면은 잠깐
이 부분, 그다음 배경, 그다음 돌 이게 다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종이죠. 그렇죠? 근데 이런 종이를 이 돌이 이렇게 던져지는 때마다 한 장 한 장씩 찍었던 겁니다. 그리고 종이의 어떤 캐릭터의 얼굴도 그 장면마다 이렇게 바꾸어 나가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연속되게 볼게요. 균형이 잘 맞아. 균형이 잘 맞아서 어쩐지 편안해 보여. 양쪽이 똑같아서 수평인 걸까? 아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닐걸? 맞아. 이렇게 양쪽의 모양이 달라도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만들 수 있어. 자, 오늘은 내리라 기우뚱 재밌다. 이쪽으로 기우뚱, 저쪽으로 기우뚱, 기우뚱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게 봐요. 이쪽도 저쪽도 기울지 않게 보기에도 편안하게 기우뚱 하지 않게 이쪽 저 네, 이게 이제 그 교육 쪽 지금 균형에 대한 어떤 교육 내용으로 이 종이 애니메이션을 사용해서 하고 있는 그런 예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재가 다 여러분들 이렇게 종이를 찢어서 이렇게 만든 것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네, 이 정도만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셀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자, 셀 애니메이션은 그 1915년에 얼 허드가 개발을 한 방식입니다. 과연 뭐냐? 여러분들 종이에다가 이렇게 그리면 종이는 종이 한 장 한 장이 다 이렇게 다시 한번 또 그려야 되고 또 그려야 되고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인력 그리고 오랜 제작 기간이 요구되는 그런 종이 애니메이션의 단점을 이거 좀 보완할 방법이 없을까 해서 나온 게 바로 이 셀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림 애니메이션 방법 중에서 가장 대중적이고 그리고 일반적인 기법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도 이 셀 애니메이션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이 불투명한 종이 대신에 투명한 셀룰로이드 필름을 사용하자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림에 종이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셀룰로이드가 그림을 그리다 보니 그 뒷부분에 투명하기 때문에 그 투명한 거는 그대로 뭐 배경으로 쓰거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배경은 종이에 이제 좀 그려놔서 동일한 배경은 그대로 고정된 상태로 쓰고 이렇게 캐릭터 같은 경우는 투명한 필름에 그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투명한 필름에서 그 필름 해당하는 필름만 바꿔 촬영을 하면 캐릭터만 그리고도 충분히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연속된 형태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배경이 그려진 종이 위에 이런 투명한 셀을 올려놓고 연속적으로 그림을 한 프레임씩 끊어서 촬영하는 형태, 이게 바로 셀프 애니메이션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키 프레임과 그리고 in between이 있습니다. in between. 자, 보면은 이 숙련된 애니메이터는요, 키 프레임에 해당하는 중요한 장면만 직접 그려요. 그러니까 이게 노동 집약적으로 많은 인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어떤 작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애니메이션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 숙련된 애니메이터가 다 그리기에는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숙련된 애니메이터는요, 이런 키프레임에 대한 그림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키프레임만 그려놓고, 그리고 키프레임과 키프레임 사이 이 비트윈이죠. 이 키프레임 사이에 있는 이 비트윈, 이 사이에 대한 이 인 비트윈은요, 숙련도가 좀 낮더라도 그 사이에 여러 가지 프레임 사이에 뭐가 들어갈까 이런 것들 좀 추정해서 그 사이를 메꾸는 형태로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키프레임은 이제 열심히 이 숙련된 애니메이터가 그려 나가고,
그 사이는 조금 그 비교적 숙련도 좀 낮은 애니메이터들이 그려 나가면 결국엔 이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부드러운 어떤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표현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셀 애니메이션의 특징은요. 그 이전의 종이 애니메이션 방식보다는 사실은 훨씬 제작 기간이 단축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작 경비가 감소가 되고 그리고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셀을 나누어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분업이 가능합니다. 그 분업이 가능하다는 특징은요. 바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보시면은 배경은 배경대로 누가 그리고 그리고 남자 캐릭터는 남자 캐릭터대로 누가 다른 셀에 그리고 그다음에 여자 캐릭터도 어떤 사람이 셀에 그리면요. 그 세 개를 다 합치면 이런 하나의 이 장면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리가 가능한 어떤 형태, 셀을 통해서 작업을 나눌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 때문에 바로 분업이 가능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셀의 특성을 이용해서 지금도 이제 이런 어떤 전경과 배경을 분리할 수 있는 특징으로 상업적 애니메이션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애니메이션 기법들이 뭐가 있냐? 여러분들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유리나 물감을 이용해서 하는 애니메이션인데요. 이거는 이제 유리판 밑에서 조명을 비춰요. 그리고 유리판 위에 이제 뭐 유성, 물감, 점토 등으로 그림을 그린 후에 촬영하는 형태의 이런 유리 애니메이션이 있고요. 근데 유리 애니메이션은 뭔가 이 뭐 애니메이션 뭐 돈 주고 보는 뭐 이런 애니메이션 판매하는 뭐 이런 상업용보다는 마치 예술 작품과 같이 예술의 한 장면 이런 어떤 예술 쪽 애니메이션에 더 적합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모래 애니메이션 이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어디 공연이나 혹은 뭐 어디 뭐 이런 작품들 많이 이제 그 유튜브에도 올라오고 하는데요. 이 모래 애니메이션은 그 유리 애니메이션을 기본으로 사용해서 유리판에 모래를 긁어서 그림을 표현하는 형태. 그래서 소재의 뭐 두껍고 얇은 정도 그리고 빛의 차이로 독특한 효과를 표현하는 이런 게 있는데 마치 손으로 모래를 막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모래를 그냥 순식간에 어떤 특정 사람으로 만들기도 하고 뭐 배경을 바꾸기도 하고 그런 장면들을 그대로 만들어지는 그 장면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형태로 마치 모래가 살아 숨쉬는 역동성이 부여되는 그런 형태로 독특한 모습을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필름 스크래치인데요. 이거는 필름 표면을요 날카로운 송곳으로 긁어서 그림을 그리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표면을 긋는 뭐 강도에 따라서 뭐 초록색, 노란색, 흰색으로 색상을 표현하고 그리고 섬세하고 세심한 작업이 필요한 그러한 또 방식입니다. 자, 이런 어떤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렇게 유리 애니메이션 마치 그 유리에 물감으로 그려서 뭔가 애니메이션 형태로 표현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모래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자, 모래 애니메이션 어떻죠, 여러분? 모래 애니메이션 이거 어디선가 본 적이 있죠. 이 모래 이제 밑에서 빛을 투과해서 그대로 이 모래의 어떤 그 모래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막 조절해서 이렇게 그려내는 그런 애니메이션 기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크래치 애니메이션인데요. 스크래치 애니메이션은 필름 위에다가 스크래치를 통해서 뭔가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보시면 지금 현재 이 필름 위에다가 뾰족한 걸로 이렇게 스크래치를 내서 애니메이션 형태를 제작하는 그런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이거는 실제 촬영이 되어 있는 어떤 필름 위에다가 이렇게 뭔가 고도의 스크래치를 넣어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숙련된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델 애니메이션인데요. 자, 우리 모델 애니메이션은 아까 간략하게 살펴봤던 것처럼 점토, 종이, 그리고 철사, 나무, 금속, 털실 등과 같은 이런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해서 결국엔 모형을 만들어서 제작하는 애니메이션이 바로 모델 애니메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스탑모션 애니메이션 기법을 사용해서 그 모형을 조금씩 움직이면서 그 동작에 변화를 주면서 한 프레임씩 촬영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징을 보면
이 모델 애니메이션은요, 관절을 움직일 수 있는 3차원 모형을 제작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2차원적인 그림 애니메이션과 같은 융통성은 떨어집니다. 2차원은 뭐 원하는 대로 뭐 마음껏 어떻게 그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3차원은 실제적인 어떤 관절에 제한을 받는 그런 모양을 만들어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융통성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렇게 실제적인 3차원 모양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다양한 또 앵글로 우리가 어느 원하는 부분을 찍으면서 촬영하는 것도 가능하죠. 이 모델 애니메이션은 속도감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감정 표현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대부분 분업 작업이 불가능하고 그냥 좀 대량 작업은 힘든 형태의 방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장면 한 장면을 찍기 위해서 그 이 모델을 이 모형을 그대로 조금씩 움직이면서 촬영하는 형태입니다. 자, 그림 애니메이션과 차이점은 뭘까요? 이 모델 애니메이션과 그림 애니메이션의 차이점은요. 모델 애니메이션은 모델링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촬영 대상을 입체적으로 제작하는 그런 기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배치를 합니다. 결국엔 모형을 만들었던 모형을 설치된 배경 공간에 적절히 배치를 해야겠죠. 어느 위치에 배치를 할지.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림 애니메이션은 조명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씁니다. 근데 이 조명도 그 미니어처 세트를 촬영하기 위한 조명이 또 필요합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어떤 모델로 만들었지만 그 모델이 어떻게 하면 정말 더 입체감이 있게 촬영이 될지 잘 실제적인 촬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조명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스탑 모션을 쓰는데 한 프레임씩 촬영하는 기술로 스탑 모션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제 인형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인형 애니메이션은 그 인형을 정교하게 만드는 기술이 또 필요하죠. 인형. 그래서 정말 정교하게 봉제 인형이든 뭐 나무 인형이든 여러 가지 인형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영화 기술이 결합된 애니메이션 기법이 인형 애니메이션입니다. 비교적 재료를 구입하기 쉽고 그리고 제작 방식이 간단해서 초보자도 쉽게 제작할 수 있는 방식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집에 어렸을 때도 뭐 인형 하나씩 있잖아요. 근데 그 인형이 그대로 뭐 애니메이션 촬영에 사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 인형에 대해서 뭐 관절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 안에다가 철사나 금속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마치 그 인형을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애니메이션으로 촬영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인형 어렸을 때 인형 갖고 인형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뭐 움직이면서 놀고 이랬잖아요. 그런 방식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초기에는 이제 나무 인형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 관절이 들어가 있는 뭐 이런 나무. 근데 이제 철사나 금속 관절, 플라스틱 레고 인형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인형들을 사용하는 형태로 발전을 했습니다. 자, 다음에는 점토 애니메이션인데 이거는 점토 말 그대로 클레이 애니메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점토는 유연성이 있죠. 그리고 점선 같은 독특한 특성을 이용해서 이런 모형을 제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고 점토로 이 모든 캐릭터 및 물품을 제작하고 그 동작을 이제 연속적으로 바꿔가면서 촬영을 합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죠? 이 캐릭터들도 하나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개를 좀 준비를 해놓는 경우가 많아요. 촬영을 위해서. 그래서 이런 표정 저런 표정 하다못해 입 모양을 여러 개 만들어놔서 그 입 모양을 바꿔 갈아 끼면서 촬영하는 형태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어떤 좀 촬영의 그 뭐 효과를 빠르게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기법들이 있고요. 최근에는 촬영 시에 조명에 쉽게 건조되지 않는 그런 점성 그리고 색혼 앞이 우수한 그 플라스테신 같은 점토 대용 제품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우리가 영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And essentially, we take an object that we want to bring to life, and we photograph it, and then we move it, and we photograph it again, and we move it, and we repeat and repeat and repeat, and then we play all of those still images back at 24 frames a second, and it creates the illusion of movement.
if I take a feature film as an example, a feature film is about 77 minutes long. Each animator would be expected to animate about 3 to 4 seconds per week. And it takes a big team of animators about a year, maybe a year and a half to make a feature film. When I first started, I started as an animator. And a big moment for me was getting my first job on a feature film. So I animated Mel Gibson's character, Rocky the Rooster, in Chicken Run. Likes to roam around. I'm never in one place. The secret to good animation is practice, firstly. It's a craft that takes a long time to master. The secret of making the characters perform is kind of like the gold. That is the thing that most character-led stories really need. And it comes from ourselves. We act and we perform. The directors talk to the actors, the animators like they're actors, and the animators then try and understand those emotions and put them into the puppets. Perhaps someday you find a way. I think hands. It's made with our hands, and in the close-ups we still use a small puppet, but you can see the fingerprints of the artist, and I think there's that human connection that really makes the stop motion and the clay animation have an additional piece of life, and that's the human touch. Cracking toast, Gromit. I sense there's something in 영화도 여러 가지 기법으로 촬영이 이루어지고 편집이 이루어지듯이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 애니메이션 하면 종이에 그림을 그리거나 컴퓨터에 그림을 그리는 기법만을 생각하게 되지만 애니메이션의 종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죠. 그중 대표적인 기법이 바로 스톱 모션 기법인데요. 이는 그림이 아닌 물체를 이용하여 물체가 살아 움직이는 효과를 내는 기법으로 거의 모든 입체물이 이 과정을 거쳐 애니메이션으로 탄생할 수 있습니다. Yeah, he's right. 어린 시절 교과서나 노트 귀퉁이에 그림을 그린 후 한 장 한 장 넘기면 그럴싸한 아까 봤던 애니메이션으로 플립북이죠? 이어진 경험 한 번쯤 있지 않나요? 네. 바로 애니메이션의 기본이 되는 방식인데 이러한 방식을 그림이 아닌 물체를 이용하여 영상으로 제작하는 방식이 바로 스톱 모션인 것입니다. 현재 스톱 모션 영상 제작에 사용될 캐릭터 인형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점토를 이용해 만들어진 이 캐릭터 인형들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곧 지켜보게 될 겁니다. 스톱 모션은 캐릭터 인형들을 한두 프레임씩 노출시켜 촬영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처럼 물체를 조금씩 옮기고 다시 촬영하는 과정을 네, 반복함으로써 아까 봤던 그렇게 찍은 사진들을 영상 이 점토를 플레이로 이용한 연속해서 스탑 보여줬을 모션 때 방법입니다. 물체가 살아 움직이는 효과를 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잠깐만 생각을 해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점토, 인형 이런 방식이 있고 그다음 컷아웃 애니메이션 방식이 있는데요. 그림을 그린 종이를 오려내서 이런 배경 그림 위에서 그런 캐릭터의 위치와 동작을 변화시켜 한두 프레임씩 촬영하는 방식입니다. 컷아웃 애니메이션은 적은 그림으로도 애니메이션을 제작할 수 있어서 아까 우리 그 오래된 그 스마트폰 그 CF 그 영상이 이 컷아웃 애니메이션을 사용한 거죠. 하나의 캐릭터가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돼서 캐릭터와 이런 배경의 묘사, 질감, 명암 표현을 이제 세밀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유로운 변형이 좀 어렵고 부드러운 움직임을 처리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좀 단점이 있죠. 이거는 종이판 대신에 유리판을 사용해서 조명을 비추어 이제 종이의 그림자로 애니메이션을 표현한 경우엔 이런 실루엣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영상 한번 보실까요? 네, 그냥 그림을 오려낸 그림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촬영을 하니까 사실상 이제 쉽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실루엣 애니메이션인데 실루엣은 여러분들 실루엣 사진 많이 찍잖아요. 우리 이 역광으로 실루엣 되는 어떤 모습으로 사진을 찍는 것처럼 이거는 조명이 설치된 유리판 위에 여러 모양의 종이를 올려서 스탑모션으로 촬영하는 방식입니다. 흑백에 강한 대조를 띠는 것이 특징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검정 그림자 외에도 컬러 파라핀 소재를 사용해서 촬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조명의 색을 바꾸거나 렌즈, 기름층을 이용해서 다양한 부가적인 효과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실루엣으로 표현된 형태로 그려진 뭐 애니메이션들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엔 픽셀레이션 애니메이션인데요. 이건 이제 인형 애니메이션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촬영하는 방식이에요. 연기자가 이제 인형과 같은 모델로 나오고 프레임 촬영 시에 스탑 모션이 반복되는 동작을 취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경우에 이제 연기와는 좀 매우 차별되고 재미있는 영상을 표현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방법이죠. 이거는 이제 요즘 이제 애니메이션 제작 기법들 발달로 동영상을 편집해서 그 픽셀레이션으로만 연출 장면을 제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떤 형태의 영화들도 많이 있죠. 자, 그리고 그 풀 애니메이션인데요. 풀 애니메이션은 자연스럽고 유연한 동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초당 그림의 개수를 충분히 그려줘야 돼요. 일반적으로 이제 자연스러운 움직임, 이게 이제 사람의 눈이 이게 이제 진짜 연속된 형태의 모습이다라고 인식하기 위해서는요, 1초에 24프레임을 제작을 해줘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 1초당 24개의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24개를 그린다고 치면요, 1초에 24개니까 얼마나 많은 인원과 경비 그리고 제작 기간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빅 컴퍼니에서만 가능한데 대표적인 데가 이제 미국의 월트 디즈니가 이렇게 풀 애니메이션을 사용을 합니다. 즉 전체 24프레임을 다 그려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인데요. 이거는 이 기법은 1963년도 그 아톰 알죠? 아톰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천안 아톰을 제작한 그 일본의 네즈카 오사무 감독에 의해서 개발이 된 방식인데, 이거는 이제 제작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기 위해서 프레임에서 중간에 그림을 좀 생략을 하는 기법입니다. 풀 애니메이션은 다 그려야 되잖아요. 그 1초에 24프레임을 다 그려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리미티드에서 중간에 그림을 생략한다. 생략과 과장을 통해서 좀 독창적인 영상을 창작하기 위해 사용을 하고요. 물론 이제 그림의 개수를 줄여서 표현하기 때문에 이 움직임 자체가 어떨까요? 조금 투박하게, 캐릭터 행동이 조금 투박한 형태로 묘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대표작으로 여러분들 굉장히 아직도 인기가 있는 심슨 가족이 이런 리미티드 애니메이션 기법을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애니메이션, 전통적인 그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